자, 어디 쉬었어요? 자, 이제 용어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교재 봐도 되고요. 어차피 여러분들 입문서는 이제 기본서 나오면 빠이빠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고로 보고 어차피 입문서는 진도가 다 나갈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 이제 오늘 자료 보시면 이쪽에 도시계획 보인가요? 자료 좀 보세요. 자료 좀 정리 좀 할 겁니다. 자, 우리 계획에 관한 것 용어적까지 소개해 놨는데, 자, 도시계획은 광역 도시계획이 보인가요? 자, 광역 도시계획은 광역 계획권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나와 있죠. 자, 거기는 이제 포인트가 광역 계획권인데 광역시라고 하면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광역시하고 광역 계획권은 다르죠. 그죠? 그래서 광역시라고 하면 틀리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자, 도시군 계획은 나누면 기본하고 관리계획 보시면 되겠고, 자, 도시군 기본 계획은 시군, 자, 시군이면 특강 특특은 따라간다겠죠. 시군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또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중요한 내용이고, 자, 그 결정사항들 6가지 보이죠. 그죠?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이 보이는데요. 자, 그 용어 잠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우리 하나의 시가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고양시가 있다고 봅시다. 이런 시가. 자, 그런데 자, 만약에 요 지역이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알겠죠? 개발 제한구역이면 개발이 안 되겠죠? 안 돼. 근데 이게 만약에 해제가 됐습니다. 자, 개발 제한구역 해제됐어. 그럼 이 땅은 여러분 어쩔까요? 그죠? 개발해야 되겠죠? 개발하면, 자, 쉽게 말해서 개발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겠죠? 여기 이제 말고도 개발 제한구역 해제된 지역은 막 사람들 달라들어서 개발 빨리 하려고, 빨리 땅도 사고 막 하려고 하겠죠. 그죠? 어떤 발 빠른 사람이 서둘긴 하겠죠. 그래서 개발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개발이 되는데 이 개발이 아무런 규제가 없다면, 하는 기억하세요. 아무런 규제가 없어. 자, 규제가 없다면 이 개발은 난개발 되겠죠. 그죠? 아무나 와서 막 개발해버리면 이 지역이 뭐 아파트 지어놨는데 옆에 막 공장 들어오고 난리가 아니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개발이 되는데 아무런 규제가 없으면 난개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개발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유도해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요 지역을 뭘로 정한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은 뭘로 한다겠죠? 뭘로 정해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알겠죠? 계획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이 섹터를 지정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 섹터 전부를 지정할 수도 있고 일부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이 섹터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면 여기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제한구역 해제된 지역은 개발이 되는데 규제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난개발. 이걸 막기 위해서 구역을 지정하고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하고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볼까요? 자, 요 지역이 녹지 지역이야. 자, 우리 용도 지역 중에 녹지 지역입니다. 그럼 녹지 지역이면 여러분들 나무들 있고 막 그런다니까 개발은 안 되는 지역이죠. 개발은 안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녹지 지역이 만약에 상업적으로 변경이 됐어. 상업적으로 변경. 자, 이 변경은 뭘 한다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이 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상업적으로 바뀐 거야. 바뀌면 역시 이 지역도 이제 개발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상업 쪽에 바뀌니까. 알겠죠? 개발돼. 근데 똑같아. 아무런 규제가 없다면 난개발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 지역을 또 뭘로 지정한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는 거야. 그래서 계획을 세워. 그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을 유도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 볼까요? 그럼 여러분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요 대상 지역은 주로 개발이 되는데요, 개발을 억제하는 지역이에요. 개발되는 지역이야. 다 해제되거나 바뀌었으니까. 알겠죠? 이게 해제되거나 바뀌었죠? 이게 개발되는 지역이야. 이게 개발되는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개발되는 지역은 규제가 강화를 시켜야 돼요, 완화시켜야 돼요. 그지, 완화 풀어줘야 돼.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나오면 행위 제한이 완화된다. 이제 이 부분이 꼭 문제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 부분 나중에 또 어떻게 완화되는가는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그런 취지를 기억해 두시라는 이야기고, 또 한 가지 용어적인 문제로 보면 여러분 우리 관리계획에 수립하는 대상 지역이 있죠. 자, 우리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은 아까 어디에 수립한다고 했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어디에 수립해? 시나 군 단위, 특강, 특덕, 시, 군 단위잖아. 그죠? 그러면 A시. 자, 요 시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수립 대상 지역이에요. 알겠죠? 근데 수립 대상 지역인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나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는 요 지역은 A시 전부에 대해 수립합니까? 일부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관리계획에서 수립 대상 지역에 여기는 뭐죠? 일부입니다. 일부. 이게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수립 대상 일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하고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구 단위에 나오면 일단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라는 것 기억하시면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여러분들 1페이지 문제로 한번 가보세요. 앞페이지. 자, 1페이지 문제 보시면 올해 30에 나온 문제 있죠?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 30에 나오는 거기 1번 문제 보시면 국계법령상 내용을 뜻한 용어하고 물어봤죠? 용어. 자, 밑줄 꺼놨죠? 자, 우리 도시공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란 말 보이죠? 일부. 그럼 바로 답이 몇 번이죠?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죠. 그죠? 아주 쉽다는 것은 나만 맞아, 너도 맞아. 너도 맞는 문제. 이거 틀리면 나만 틀리는 문제야, 이건.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죠.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든가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오면 일단은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입니다. 대신 이 표현까지 같이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본 수업 들어갈 때는 전부 또는 일부도 나오거든. 그러다 이제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A시 이 전체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A시 전부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전부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체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될 수가 없어. 알겠죠? 전부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것은 다 개발되는 지역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개발 사업 문제로 가야지 국토법에 관한 문제가 아니야.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나 지구 단위 계획은 A시의 일부잖아, 일부. 이것도 일부죠. 전처럼 보면 일부잖아. 그래서 여기는 전부가 들어가면 여기는 틀려요.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알겠죠? 여기에 수립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계획을 세울 때 계획이 먼저일까요? 여기는 구역 지정이 먼저일까요? 이게 먼저야. 나중에 공부합니다만은 보통은 우리 계획하고 구역이 나오면 항상 계획이 먼저야. 선 계획이야. 근데 요 놈은 계획이 먼저야, 구역이 먼저야.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것도 미리 좀 견식을 해놓으세요. 어차피 나중에 이제 본 수업에도 할 거니까. 그래서 항상 기억할 것은 계획하고 구역이 나오면 뭐가 먼저라고요? 계획이 먼저야. 그죠? 우리 나중에 개발법에서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구역을 지정해. 또 정비법에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이 지정돼. 순서가 뭐가 먼저라고? 계획이 먼저야. 근데 요 놈은 계획이 먼저다, 구역이 먼저다?
구역이 먼저야. 구역 지정한 다음에 계획 수립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요놈들은 나오게 되면 요 지역은 좀 규제, 행위제한이라는 말 쓰는데 규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규제를 강화가 아니라 완화, 좀 풀어주는 지역이야. 왜? 개발해야 되니까. 단지 개발을 체계적으로 하자, 계획적으로 하자, 그 의미지. 이게 없다면 난개발된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걸 지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지정되는 지역은 보세요. 자, 여러분,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야. 개발제한구역. 그럼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개발제한구역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개발이 안 되는 데인데 무슨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나와? 이게 해제가 되면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개발되는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거다. 개발제한구역은 개발 안 되는 데잖아요. 그죠?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이유가 없어요. 개발도 안 되는데 무슨 체계적 개발을 하겠다고 들어가? 알겠죠? 지구단위 계획의 의미는 체계적으로 개발을 유도한다. 이게 체계적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습니까? 그렇게 개념을 잡아놓으세요. 자, 그 정도 개념만 일단 잡아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것은 3쪽에 기반시설 보인가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용어 설명이기 때문에 한번 잘 보세요. 보시면 되겠고, 자, 보시면, 자, 우리 A라는 시가 있다고 봅시다. 그럼 있으면, 자, 요 시에도 여러분, 도시가 필요로 하는, 자, 우리 고양시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필요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거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우리 고양시에도 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도로 있네. 자, 또 초등학교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학교도 있을 것이고, 공공청사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이고, 그죠? 또 도로가 있으면 자동차 정류장 있어요, 없어요? 있죠. 버스 정류장, 알겠죠? 또 전철도 있어요, 없어요? 있고, 그죠? 또 폐기물 처리시설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뭐, 그죠? 자, 주차장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또 이제 공원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죠. 공원도 있어야지.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상수도, 하수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뭐 고민해. 있어야지. 상수도 없으면 물 어떻게 먹을 거예요? 하수도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걸 전체 우리 뭐라 그러죠?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 말 그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하나의 도시에서 필요한 기초가 되는 시설들이에요. 그죠? 우리 도시 A라는 시에서도 도로 뭐 다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 시설을 기반시설이라고 할 것이고, 이 기반시설 여러분 종류 따지만 100여 개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 이상 될 수도 있어. 세분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알겠죠? 100여 되는 시설이 있어. 이게 전부 다 기반시설이에요. 기반시설. 그래서 다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알겠죠? 종류가 많아요. 한번 우리가 둘러보면 다 기반시설들이야. 알겠죠? 기반시설은 나만 이용한 거야? 모두가 이용하는 거야? 모두가 이용하는 것들. 알겠죠? 그리고 도시에서 가장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알겠죠? 이 기반시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기반시설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A라는 도시가 기반시설이 하나도 없다면 다 설치해야 되겠죠. 다 설치하면 이것은 무슨 사업이 돼버려요? 굳이 개발 사업이 되는 거, 하나 도시 만드는 거니까. 알겠죠? 하나도 없다면 개발 사업이 해야 되겠죠? 도시를 만들어야 하니까. 근데 보통의 도시에는 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 그 대신에 부족한 것이 있을 수도 있죠. 부족한 것이. 또 낡아가지고 고쳐야 될 것도 있겠죠. 이런 거. 그래서 여기서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부족해. 도로 설치해야 되겠죠. 알겠죠? 순환도로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필요하다면 해야 되고, 또 지하철역이 부족하면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또 초등학교 부족하면 하나 더 설치해야 되겠죠. 부족하면 하나 더 설치해야 될 거 아니야. 자, 또 정류장이 많이 낡았으면 몇 군데는 보수 고쳐야 되겠죠. 고쳐야 돼. 자, 그럼 이런 걸 설치하거나 고치는 거 정비 개량이거든. 뭐 설치 내지는 정비 개량은 그냥 한다고 계획으로 한다고?
그렇지. 그죠? 이 기반 시설 중에 도시군, 자, 한대 도시군 자 붙이고 말하세요. 줄여서 관리계획을 합니다만은 생각할 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되겠죠. 알겠죠? 관리를 결정하는 거야. 이 기반 시설이 한 100여 개 된다겠죠? 된다겠어. 그 중에 이제 관리를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이.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우리 A라는 시에서는 여기서 도로 또 아까 뭐 지하철 또 학교 정류장 4개를 결정했네. 알겠죠? 고쳐야 될 것, 설치할 것. 있긴 있으니까 부족한 건 설치하고 낡은 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걸 결정했어.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 딱 머릿속에 입력할 것이 자,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는 말은 모든 시군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 그죠? 쉽게 말해서 이 관리를 결정해 가지고 요 100여 개 중에서 A라는 시에서는 4개 결정했어. 4개. 아까 도로, 뭐 우리 지하철, 또 뭐 학교, 여기는 또 정류장. 알겠죠? 근데 B라는 구는 또 틀릴 수 있죠. B라는 구는 뭐 10개 결정할 수도 있죠. 알겠죠? 더 설치할 것도 많고 고칠 것도 많기 때문에. 그죠? 뭐 C라는 구는 7개 결정할 수도 있고. 이 말은 시나 군마다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결정되는 거 여기 4개. 자, 이 도로, 학교, 그리고 정류장이 있었죠? 자, 이 결정된 것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불러. 알겠죠? 도시군 계획 시설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자, 요 개념만 가지고도 여러 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개념 잡습니다. 자, 도시군 계획 시설이 뭐라고요? 기반 시설 중에서 관리계로 결정된 놈들. 기반서는 100여 개 되는데 A시에서는 4개. 요 놈이 도시군 계획 시설이야. B군은 10개면 10개가 도시군 계획 시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 기반시설 많은데 그중에 A시에서 결정한 4개만 도시군 계획 시설 되는 거야. 됐죠? 됐나요? 그럼 확인. 자, 제가 말한 말에 OX로 답하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기반 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오, 맞죠? 그럼 다시. 자,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군 계획 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지금 얼른 파악 못하신 분 있네. 자, 방금 말한 건 제가 2개를 바꿔치겠죠. 틀렸죠? 다시 말해서 요 중에서 결정한 놈이 요 놈이야. 제가 방금 2번째 말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이러면 틀렸죠? 그죠? 요 중에서 요걸로 결정해 이게 아니라 기반 시설 중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놈이 도시군계획 시설이야. 알겠죠? 제가 방금 2번째 말한 그 지문 아주 우리 시험의 단골 지문이야. 단골 지문. 알겠습니까? 딱 나오면 바꿔치겠는 걸 보시면 돼.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반 시설하고 도시군계획 시설은 어디가 더 범위가 넓어요? 그죠? 100여 개 된다니까. 알겠죠? 그 중에 A라는 시에서는 4개만 뭐가 된다고? 도시군 계획시설. B군에서는 10개. 종류는 틀리겠죠? 각 시군마다 다를 거니까 종류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돼. 뭐 같을 수도 있고 도로 부족하면 같이 설치할 수도 있고. 그죠? 그 결정된 10개만 뭐가 된다고? 도시군 계획시설. 잡았어요? 관리로 결정이 안 된 것은 그냥 기반시설이야. 결정된 놈이 도시군 계획시설이에요. 차이점 찾았나요? 보시고 또 그럼 요 놈을 결정했으면 공사해야 되겠죠. 공사해야지. 자, 공사하는 걸 뭘 한다고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됐어요?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는 것은 요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요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넣으면 틀렸어요. 기반 설치하는 게 아니라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또 이렇게 바꿔치기 잘 나와 또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하는 거지 기반 설치하면 100개 다 설치한다는 얘기잖아.
알겠습니까? 요거 설치하는 게 아니라 결정된 놈을 설치 등을 하는 건 게 설치 정비 개량. 알겠죠? 이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러니까 사업만 붙이면 돼. 그리고 앞에 도시군 계획만 붙으면 돼. 시설이니까. 알겠죠? 용어가 자꾸 입에 붙어야 돼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군 계획 시설, 우리 기반 시설 중에 결정된 놈이 있죠? 결정된 놈을 설치 등을 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됐죠? 하나 봐두시고. 자, 또 한 가지. 자, 우리는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업 중에 이놈도 있지만, 관리 결정하는 거죠? 이놈도 있지만 아까 우리 도시 개발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도 뭘로 결정한다고?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겠죠? 개발 사업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결정하는 거야. 자, 또 정비 사업도 요 놈으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도 기억하세요. 자, 정비 사업은 세 가지가 있어요. 정비 사업은 세 가지. 자, 뭐 순서 그다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 이건 좀 들어보셨나요? 주거 환경 개선 구역이라고 혹시나 다니다 보면 그 구역 지정된 데가 있어. 알겠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자, 이건 이제 많이 들어봤죠. 재개발 사업, 또 재건축 사업. 이 세 개 사업을 뭐라 부른다고요? 정비 사업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자, 정비 사업은 아까 개념이 뭐라겠죠? 구도시를 고치는 거야. 알겠죠? 구도시 고친다겠죠? 고쳐. 뭐 어디를 고칠 거냐? 어디를 어떻게 고칠 거냐? 거기에 따라서 세 개 사업으로 나눠져요. 알겠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있고 재개발 사업도 있고 재건축 사업도 있어요. 알겠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 요 지역이 있는데 요 지역이 자, 우리 집들 건축물이 낡았어. 이게 판잣집이 있어. 바람 불면 넘어갈 것 같아. 아주 낡았어. 또 여기는 도로도 없어. 상수도 없어. 자, 상수도 없으면 물을 어떻게 해야 돼? 그것도 길러 먹어야지. 어디? 알겠죠? 뭐 우물 파놓든지 뭐 길러 먹어야지. 알겠죠? 도로도 없어. 자, 이렇게 아주 낡은 지역이야. 알겠죠? 낡은 지역이. 근데 이 정도가 아주 심해. 알겠죠?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 이거 다 철거시켜야 되겠죠? 새로 아파트 지어줘야 될 거 아니야. 또 이 도로 같은 거 다 설치해 다녀야 돼. 해야 되는 거야. 다 우리 정비 기반시설 하거든. 이 기반시설 설치해야 돼요.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이 정도가 심하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야. 알겠죠? 정도가 좀 약하면 재개발이야. 이 재개발은 건축물도 낡았으니까 새 걸로 바꿔줘야 되고, 또 도로 같은 시설도 설치해 줘야 돼. 알겠죠? 근데 그 정도가 심하면 무슨 사업이라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더 심한 데야. 아주 산 위에 있는 달동네 생각하시면 되고, 재개발은 거기보다 좀 낫지만 제가 볼 땐 도찐 개찐이야. 어쨌든 전부 다 낡은 지역 생각하시면 돼. 근데 재건축은 뭘까요, 여러분? 재건축은 여기는 도로나 이런 건 다 있어. 알겠죠? 시설은 손댈 필요가 없어. 낡은 건물만 헐어가지고 새 아파트 지어주면 돼. 재건축이니까. 알겠습니까? 건축만 손대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고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이것만 고쳐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 세 개 사업을 뭘 한다고요? 정비 사업.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내용은 우리 국토법에서 공부합니다. 알겠죠? 자, 개발 사업은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공부한다겠죠? 자, 정비 사업은 우리 정비법. 알겠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여기서 공부할 겁니다. 결정은 다 뭘로 한다? 결정은 다 관리기구로 결정합니다. 알겠죠? 다 관리 결정하죠? 결정은 관리기구로 하지만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절차 내용에 관한 파트는 시설사업은 국토법에서 공부할 것이고, 개발사업은 개발법에서 공부할 것이고, 두 번째 공부할 법. 자, 정비사업은 정비법에서 공부합니다. 자, 그리고 자, 요 세 개 사업을 합해서 이거 되게 헷갈려요. 용어들 잘 보세요. 이 세 개 사업. 자, 한번 줄여서 말하면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이죠. 알죠? 이 세 개 사업을 합해서 뭐라고 부른다고? 도시군 계획 사업입니다. 알겠죠? 도시군 계획 사업은 세 가지 사업을 말해요.
도시공계획 사업이라는 것은 세 가지 사업. 요 29회 때 나왔던 문제거든. 자, 세 가지 사업인데 뭔?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 또 도시개발 사업, 또 정비 사업. 합해서 말할 때 뭘 한다고? 도시군 계획 사업. 지금 헷갈리죠? 도시군계획이 붙으니까 막 여기는 시설자 붙고 안 붙고 헷갈리죠? 자꾸 입에 붙어야 돼.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것은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합해서 부를 때 도시군 계획 사업. 됐어요? 자, 그러면 또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재개발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아니다? 재개발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아니다? 여기까지는 알면서 여기 들어가면 틀리면 안 돼요. 재개발은 정비 사업이니까 당연히 들어가지. 재개발, 재건축 전부 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에요. 정비 사업이잖아. 알겠습니까?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전부 다 도시군 계획 사업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이 문제가 여러분들 어디 1페이지 봐보세요. 1페이지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면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되는 걸 모두 골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도 아주 보너스 문제. 29회 문제죠. 알겠죠? 그래서 거기 3번에 우리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잖아. 그죠?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 이 문제도 마찬가지. 나만 맞아, 너도 맞아. 너도 맞아. 그죠? 이거 틀리면 나만 틀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런 문제. 아주 쉽게 나오죠? 그래서 영어적 이쪽은 틀릴 게 별로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일단 우리 기반 시설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100여 개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에서 필요하는 기초가 되는 시설들이야. 근데 이 기반 시설 중에 각 시나 군마다 필요하거나 부족한 것 내지는 고쳐야 될 거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걸 설치해야 되는데, 즉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뭘로 결정한다고요?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는 게 이게 원칙이야. 물론 예외도 있어요. 얘는 나중에 공부할 것이고 관리 결정합니다. 그러면 결정된 놈들을 뭐라 부른다고? 도시군 계획 시설. 요 놈을 공사하는 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의 일종입니다. 알죠? 도시군 계획 사업의 일종이죠. 알겠죠? 또 우리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을 도시 개발 사업이라고 하겠죠? 개발 사업 할 거냐 말 거냐는 관리계로 결정하는 것이고, 또 정비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도 관리계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합해서 뭐라 본다고요? 도시군 계획 사업. 알겠죠? 용어 좀 헷갈리니까 헷갈리는 건 딱 잡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용어가 잘 등장하거든. 다른 법에도 나와요. 도시군 계획 사업 나오면 머릿속에 딱 시설, 개발, 정비 사업을 의미한다. 딱 기억해 두시면 돼. 알겠습니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거 하나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반시설 종류가 거기 나오는데, 오늘 자료 3쪽을 보시면 기반시설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것을 분류를 7개 시설로 분류를 해놨어요. 자, 이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다음 주에 할 때 이 파트 다시 한번 잡아둘 거예요. 그때 자료 나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할 건데, 거기는 뭐만 나와 있죠? 교통시설 보인가요?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특히 잘 물어보는 게 그 환경기초시설 폐차장 보인가요? 폐차장을 꼭 교통시설로 집어넣어가지고 틀리게 나와. 그래서 그 밑에 문제 보인가? 26회 문제 바로 보이죠? 자, 기반시설 연결로 틀린 거 돼가지고 나오는 거 바로 1번 틀렸잖아요. 폐차장은 교통시설이 아니고 환경기초시설이거든요. 알겠죠? 이 문제도 기본 문제. 자, 기본 문제란 말은 나만 맞아, 너도 맞아. 너도 맞는 문제. 알겠습니까? 가장 기본 문제예요. 어쨌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대신 이제 좀 더 세세한 용어라 이것은 우리 기반시설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 파트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다음 용도 지역 등이 나옵니다. 용도 지역 등. 그 밑에 보이는가요? 3페이지. 자, 여기도 용도 지역의 종류, 용도 지구 종류, 용도 구역의 종류, 건폐율, 용적률 공부해야 되거든요. 이건 다음 주에 다 암기시킬 겁니다. 다음 주에 이거 암기 못하면 집에 안 보낼 겁니다. 제가 집에 가겠습니다.
그죠? 다음 주에는 그 암기하셔야 돼요. 어차피 해야 될 것들이고 기본이기 때문에. 알겠죠? 이제 다음 주에 차로 나갈 거예요. 일단 오늘 내가 계획 중심으로 갈 거예요. 계획도 다는 못해요. 이제 중요한 계획만 좀 정리할 겁니다. 자, 일단 기본 개념은 잡아드리면, 자, 우리가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용도 지역이 있습니다. 자, 우리 용도 지역은 용도가 정해져 있는 지역이에요. 알겠죠? 그 지역의 용도를 책정해 놨어. 그래서 크게 말하면 네 가지 용도 지역이 있어요. 어느 시나 군이든 마찬가지. 어느 시나 군이든 마찬가지. 자, 내용은 다음 주에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히 보기만 하세요. 자, 우리 도시 지역도 있고 또 관리 지역, 자, 그리고 농림 지역, 또 자연환경 보전 지역. 자, 자보로 줄임말 씁니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 크게 네 개 용도 지역이 정해져 있어. 이걸 쪼개버리면 21개로 쪼개집니다. 알겠죠? 근데 그걸 다음 주에 다 외워야 돼요. 제가 못 외우면 지금 못 간다고 해서 외워야 돼요, 어차피. 알겠습니까? 그래서 도의적이 쪼개지면 주상 공록, 주가 또면 전일준. 알겠죠? 또 우리 상업적은 중일 유군, 입이 좀 붙어야 돼. 알겠어, 다음 주에 할게요. 어쨌든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정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 간단하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역이 정해진다는 말은 자, 똑같이, 자, 우리 A라는 도시가 있다고 봅시다. 여기 동그라미 잘 그려지죠? 마음이 고다서 그래. 이렇게 우리 고양시가 있는데 말 그대로 보세요. 자, 여기는 도시지역이야. 알겠죠? 다 정해져 있어. 또 도시지역이 하나 더 있을 수 있죠. 도시지역. 그죠? 자, 또 여기는 농림지역. 자, 여러분 도시지역은 뭘까요? 글로 보지 말고 우리가 그냥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도시는 사람이 많이 사는데, 알겠죠? 인구와 산업이 밀집된 지역이야. 사람이 많이 사는 데서 가시면 돼. 알겠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뭐 산업도 버려버리고 인구가 밀집된, 사람 많이 사는 지역이 도시지역이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농림지역은 뭘까요? 그렇지, 농사 짓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농사 짓는데. 또 우리 자연환경 보전지역, 예를 들어서 자보지역이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또 자연환경 보전지역. 여기는 환경 보전지역이니까 느낌이 어때요? 환경 보전지역 가면 뭔가 새소리 들리고 나무 울창하고 공기 선선하고 막 이런 지역. 알겠죠?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개발 못하게 막아놨겠죠?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다 있어. 알겠죠? 그리고 이제 요 관리지역 요놈만 약간 절충적입니다. 관리를 요하는 지역이야. 알겠죠? 여기 이제 세 가지 나눠지거든요. 우리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세 가지 나눠지는데 약간 절충적이에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여기 도시지역은 아니죠. 도시지역 밖에 있잖아. 연접돼 있죠. 나중에 도시지역 들어올 수도 있어. 알겠죠? 근데 이 지역은 도시지역에 준해서 관리를 해야 될 지역이야. 알겠죠? 이걸 우리가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제 세상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또 여기도 농림지역은 아니지만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를 해야 돼. 알겠죠? 그런 지역을 생산관리라고 합니다. 관리지역. 또 마찬가지로 여기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아니잖아. 바뀌니까. 환경보전지역은 아니죠. 하지만 환경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지역을 보전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다 지역이 있겠죠? 다 정해져 그렇게. 관리지역은 약간 절충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개 용도지역이 정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 용도지역은 뭘로 결정한다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여러분 사는 지역이 다 정해 있고, 도시지역이 나눠지면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살고 있는 주거지역도 있고, 백화점에 있는 상업지역도 있고, 공장에 있는 공업지역, 녹지역 다 나눠집니다. 알겠죠? 또 주거지역도 여러분 나눠져. 주거지역도 여러분 나중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살고 있는 주거가 단독주택이라고 생각해봐.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 단독주택인데 바로 옆에 20층 아파트가 들어와버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지. 단독주택 살고 있는데 옆에 20층 아파트 들어와버리면 나는 죽었어, 안 죽었어? 사망이죠. 낮에도 불 켜고 살아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거지역도 다 나눠져.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을 묶어야 되고, 아파트도 좋은데 아파트를 묶어야 돼. 그렇죠? 높은 층도 있는데 낮은 층도 있는데 다 묶어가지고 지역이 정해져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단독주택 살고 있는데 옆에 아파트 막 지어버린다니까? 그래버리면 같이 살 수가 없잖아. 이해되죠? 자, 그러면 지역의 용도가 정해진다는 말은 자, 말 그대로 볼까요, 여러분? 간단히 이것만 생각해봐.
내가 환경보전적에 내 땅이 이렇게 있어. 내 땅이 있어. 내 땅이 있어. 뭐 내 땅 있을 수 있어.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공장을 세우고 싶어. 내 돈으로. 내 돈이잖아. 근데 공장 세울 수 있다 없다? 그렇지. 못하게 막는 거야. 용도에 맞게끔만 재산권 행사를 해야 돼. 알겠죠? 그 용도가 정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끔만 재산권 행사를 해야 돼. 아까 말처럼 공업적이면 공장이 돌아야죠. 그죠? 공장이 돌아야지. 내가 여기에다가 살겠다고, 특히 중심 우리죠. 전용 공업적 같으면 내가 살겠다고 들어오면 안 돼.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끔만 건축을 해란 이야기예요. 용도 지역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지역이 정해지면 아까 말했처럼 지역은 용도에 맞는 행위 제한이 있어. 알겠죠? 내 마음대로 건축 못하게 하는 제한, 또 우리 건폐 용적률 같은 제한이 있거든요. 그 제한을 받는 건데 그 제한을 보통 강화 또는 완화합니다. 알죠? 그러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지정되는 게 용도지구라는 것이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용도지구는 개념적 문제에서 무엇의 제한을? 용도지역의 제한을, 즉 행위제한을 말습니다.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부분적으로 지정되는 게 용도지구야. 부분적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 우리 다 지역이 정해졌을 거 아니야. 어느 지역이든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죠? 다 있는데, 자, 아까 우리 봤던 요 부분에 상관없어. 요 필요하면 이 부분이 방화지구로 지정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자, 또 이 부분이 고도지구가 될 수도 있어. 겹쳐도 상관없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지구가 정해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만약에 여기 농림적인데, 자, 이 부분이 방제지구라는 것이 있거든요. 제2방지구 방제지구 지정됐어. 그럼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 그림상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가 내 땅이 있어. 내 땅이. 그럼 나는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농림지역의 제한을 받아야 되겠죠.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다 정해지거든. 그럼 그걸 제한을 받는 거야. 근데 또 나는 무슨 지구가 돼버렸죠? 방제지구가 됐어. 그럼 방제지구 제한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1+1이죠. 그죠? 이것은 제한이 풀어주는 거야, 더 강화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지역에서 제한하는 걸 더 강화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기 위해서 지구가 부분적으로 지정돼. 물론 우리 칠학지구나 개발진흥지구처럼 좀 완화해 주는 것도 있긴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은 다음 주에 할 거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구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또 한 가지. 그래서 지구는 여러분들 9개가 있어요. 경거방광 보치게 특복해서 9개. 다음 주에 역시 못 외우면 집에 못 갑니다. 외우고 가야 돼. 여기서 세분하면 여러 개로 쪼개지거든요. 왜냐하면 기본 중에 상기본이야. 알겠죠? 우리 시험 문제도 잘 나오고. 알겠죠? 외우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용도구역이 있어. 자, 용도구역은 아까 5개 있다고 했죠? 5개. 이건 아까 봤기 때문에 써드리면 개, 도, 시, 수, 입. 간단히 하면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외우시면 돼. 도시 수입. 도시도 돈 버는 거. 보통 안 좋은 거 붙일 때 뭘 붙이죠? 개도시 수입이네. 알겠죠? 일단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개가 뭐라 했죠? 개발 제한 구역. 자, 도는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시는 시가와 조정 구역. 수는 수산자원 보호 구역. 입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에요. 이게 용도구역. 근데 용도구역은 하살표 잘 보세요. 지구는 이렇게만 와 있죠. 하살표가. 용도지구는 지역상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거든. 됐어요? 구역은 이렇게 와 있어. 지역이나 지구상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구역이 지정돼요. 역시 부분적으로. 알겠죠? 용도적이나 용도지구상 제한이 있겠죠? 그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지정되는 겁니다. 자, 보실까요, 여러분들? 자, 요 지역이 상관없어. 다른 지역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개발 제한구역이 지정될 수도 있어. 다른 구까지 포함돼가지고 상관없어. 필요하면 그 부분만 지정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 여기 살고 있는 사람 어떻게 되죠? 농림적의 제한도 받고 방제지구 제한도 받고 개발 제한구역 제한도 받아.
여기는 거의 자연인으로 살아야 돼. 알겠습니까? 그만큼 규제가 3배 더블로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알겠죠? 필요하면 알아서 지정되는, 상관없이 지정되는 게 구역이야. 또 지구나 구역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지정되는 것이고, 용도지역은 이건 중복이 안 됩니다. 딱딱 정해져요. 쉽게 말해서 농림적이면서 도시적이다 이런 건 없어요. 농림이야. 알겠죠? 도시는 도시고. 알겠습니까? 딱 정해져. 용도지역이 먼저 정해지겠죠? 지역이 정해지고 이걸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뭐가 된다고? 지구. 또 지역이나 지구상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뭐가 된다고? 구역. 알겠죠? 그리고 이게 전부 다 지정되면 용도에 맞게끔만 재산권 행사를 해야 돼. 알겠습니까? 개발 제한구역이면 개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 수산조합 보호구역이면 거기서 수산조합 막 포획 채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알겠습니까? 그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 개념은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제가 개념을 찌라게 쳐놨죠? 올해 문제, 앞에 문제 보세요. 앞에 1페이지. 올해 2번 문제가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 2번 문제. 박스에 가지고 가로넣기 나와 있죠? 올해 30문제입니다. 거기 기억이란 것은 쭉 보고 니은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해서 니은의 기능을 증진시켜서 관리기로 결정하는 지역이라고 나와 있죠? 어떻게 읽은지 봤어요? 그러면 자, 어느 제한 하나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2개가 아니고. 이게 뭐죠? 용도 지구를 물어보는 거야.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야. 그래서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게 만약 용도 구역이 되려면 2개 나와야겠죠?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의 제한이라고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물어보는 문제고, 이 문제도 기본 문제에 해당됩니다. 알죠? 나 개념 설명에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2번 문제는 그렇게 다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됐습니다. 용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우리 계획에 관한 파트 있거든요. 우리 광역하고 기본 관리계획이 나오는데 그 절차 등을 제가 좀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절차 중심이야. 그래서 여기 내용은 또 이렇게 10분 쉬었다가 가야 되겠죠? 예, 10분 쉬었다가 가겠습니다.